안녕하세요, 미셸입니다. 오늘은 1인용 보드게임으로 유명한 파퓰러 보드게임 소개하려고 영상 켰어요. 스스로 해결하는 문제 해결력, 엉덩이 힘과 집중력, 수학적 사고 기반으로 두뇌 자극, 이런 수식어가 많이 붙는 그런 보드게임인데요. 이제 보드게임이 되게 좋아요. 다 좋은 건 알겠는데 이제 문제는 매번 부모가 같이 해주기가 부담스럽다는 거죠. 저희는 블루마블부터 시작해서 체스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게임이 있기는 한데 이렇게 1인용 보드게임도 굉장히 선호하고 아이들이 가지고 놀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제가 미국에서 잠깐 저희 아이들이랑 놀았을 때도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보드게임은 아니었지만 저를 키워주셨던,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시죠. 같이 게임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이제 함께 게임을 한다거나 혼자 게임을 할 때 이제 몰입도 하고 집중하면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서 배우는 점이 많잖아요. 그런 거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게임들을 가정에서 활용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이런 보드게임을 오르다 교구라고 해서 선생님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가정 방문하셔서 아이들이랑 같이 게임하면서 전략도 짜고 좀 엉덩이 힘도 키우고 이러면서 수업을 하시는 것도 알고 있는데, 코로나이기도 하고 게임이 있으면 또 아이들이 알아서 할 텐데 하는 마음에 그런 믿음으로 저희는 선생님을 초대하고 있지는 않고요. 이렇게 아이들이 각자 알아서 놀이를 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영상 통해서 소개해드리는 게임은 총 10가지이고요. 하지만 구매하실 수 있는 종류는 13가지로 가지고 왔어요. 설명란에 공구 가격이라던가 링크 기재해 놨고요. 할인율 확인해 보시고 좀 마땅하다 생각되시면 이번 기회에 필요하신 분들께서 가져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영상 통해서 각각의 게임들을 어떻게 하는지를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릴 예정이에요. 각 보드게임의 게임 규칙이라던가 답안지라던가 다 수록되어 있으니까요. 그것도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구 제품은 총 13가지로 구성했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건 총 10가지라서 그거에 대해서만 자세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미자모 카페에 올려놓을게요. 그리고 이번 공구 통해서 보드게임 3종 이상 구매하신 분들 선착순 100분께 지금 보여드리는 책 8권 랜덤으로 보내드릴 예정이에요. 이왕 구매하실 예정이셨다면 이런 영어책도 함께 가져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아이 집중력 관련으로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오랫동안 앉아있을 수 있는지? 근데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좀 이렇게 많이 놀았어요. 게임이라던가 레고 놀이라던가 아이링고를 가지고도 놀았고, 그리고 최근에는 저희가 가지고 온 그래비트렉스 있죠. 다음 주에 공구 진행할 예정인데 이런 걸 가지고 많이 놀았어요. 그러면서 혼자 이렇게 몰입하는 경험을 많이 해본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공부도 독서도 좀 더 집중력 있게 좀 근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게임을 통해서 뭔가를 엄청난 성취를 얻는다기보다는 스스로 몰입의 즐거움을 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그런 학습 놀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교구 가지고 활동하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공구 통해서 여러 가지 게임들 소개해드리고 좀 가정에 맞는 우리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게임 있으시면 좋은 가격으로 가져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는 게임 하나둘씩 소개해드릴게요. 소개해드리는 게임이 10가지나 돼서요. 이거 타임스탬프 만들어서 점프하실 수 있도록 설명란에 기재해 놓을게요. 이거는 Sink or Swim 이라고 헤엄치기 대소동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설명서가 있고요. 영어 버전이 있고 한국어 버전이 있고요. 이게 단계예요. 단계별로 올라가면서 아이가 하는 놀이예요.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게임이어서 첫 번째로 소개해드려요. 여기 레벨 1이잖아요. 이거랑 동일하게 만들어요. 여기 숫자도 있고 모양도 있고 그래서 둘 다 보면서 맞추기를 하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세팅을 완료를 했어요. 그럼 우리의 골은 얘의 튜브를 여기에다가 넣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들면 안 되고 이렇게 옆으로 이동을 하면서 하는 게임이에요.
이렇게 하면 레벨 1단계가 깬 거예요.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모양대로 넣고 이제 아이가 활동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좀 재밌었어요. 이제 저희 지금 딸이 여기 6세인데 이게 8살 이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딸 하는 거 보니까 6세 초반부 때부터도 잘하는 거 보니까 꼭 8살 이상은 아닌 것 같고 유치부 아이들은 할 수 있는 그런 교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Sink or Swim이라는 거였고요. 두 번째로 저희가 좋아하는 그리고 저희 둘째랑 재밌게 하고 있는 게임은 이거예요. Hedgehog Escape라는 게임이고요. 제가 이렇게 설명서를 넣었어요. 이렇게 남는 지퍼백에다가 넣어서 보관을 하고 있어요. 새 거를 또 담기엔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굴러다니는 거 하나 나올 때마다 위에다 붙이는데 네, 이렇게 설명서가 있고요. 이거는 영어로만 설명서가 되어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아이가 마지막에 이렇게 돼서 여기로 넘어오는 이렇게 되는 게 성공이거든요. 얘가 해치허그고 얘는 badger head인데요. 이제 얘를 롤링 하면서 얘네를 이제 얘네 장애물을 피해가면서 여기에 이렇게 무사하게 오는 게임이에요. 이거를 north, south, east and west를 이렇게 롤링 하면서 이제 하는 게임이에요. 1번은 너무 쉬우니까 3번 한번 해볼게요. 여기 그림에 있는 대로 얘를 세팅하는 것부터가 교육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되게 이거 보고도 잘 못하거든요, 아기 때는. 그래서 이렇게 이제 3번을 했다. 그러면 이제 얘를 롤링을 해가지고 여기로 와야 되는 거거든요. 자, 한번 해볼게요. 요렇게. 요거 은근 어려워요, 요거. 저는 은근 어렵던데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랑 하다 보면은 막 이렇게 저렇게 막 해봐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가 혼자 막 머리를 쓰는 거겠죠. 네. 이거를 처음 하는 친구는 지금 막 이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여기가 안 가지네 막 이런 식으로. 여기도 못 가잖아요. 네. 이렇게 저렇게 막 해보면서 결국은 위로 올라갔다 와야 되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한 번에 터득이 있고 나서 이제 단계가 올라가면서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이렇게 점점 이제 단계가 올라가서 5단계까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솔루션도 있어요. 솔루션도. North, East, East 이런 식으로 방향으로 알려줘요. 게임을 할 땐 4개로만 활용을 하는데 혹시 잃어버릴 염려가 있어서 하나를 더 주는 것 같아요. 저희는 이게 두 번째로 저희 딸이랑 재밌게 하고 있는 교구예요. 세 번째는 Say Cheese라는 게임이고요. 치즈 속의 생쥐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 이거고요. 이거 역시 설명서가 있고요. 이거는 한국어도 있어요. 영어도 있고 한국어도 있고. 네. 이게 어떤 거냐면 이것도 아까 해지어그랑 비슷해요. up, down, left and right을 가는 거예요. 이 게임의 룰은 이제 여기 생쥐가 이렇게 앞에랑 뒤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tails잖아요. 이 tails를 이렇게 저렇게 굴려가지고 heads가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1번을 한번 해볼게요. 가장 쉬운 거. 네. 그래서 예를 들어 이렇게 세팅을 하래요. 그러면 이제 tails가 위로 와야 돼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저렇게 굴려가지고 이렇게 헤즈가 나오면 이제 이기는 거예요. 네네. 예를 들어 여기 여러 가지 피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단계가 올라가면서 여기서 하라는 대로 세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테일스가 보이게 하고 이렇게 하면 헤즈가 보이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헤즈가 보이죠? 그래서 두 번째 단계도 이제 완성을 한 거예요. 이 정도는 제가 봤을 땐 5세, 6세들도 할 수 있는 게임인 것 같아요. 혼자 이렇게 저렇게 막 굴려가면서 규칙 따라하면서 게임을 혼자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걸 흰색부터 움직이게 되면 이렇게 막 엄청 많이 난리가 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혼자서 막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이제 깨달을 거예요. 빨간색을 먼저 움직이고 흰색을 움직여야 되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로직이 점점점 생길 거예요. 이 게임도 저희 딸이 재밌게 하고 있어요. 다음은 인터락 보여드릴게요. 12개의 블록으로 사용하여 50개의 과제를 도전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구성품이 이렇게 1번부터 12번까지가 있어요. 여기 쉐이프가 이렇게 서킷이 있고 플러그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번부터 보시면 이 블럭을 가지고 이 모양을 만들으래요. 이 인터락 같은 경우는 앞면이 질문이고 뒷면이 그 answer key예요. 얘네들도 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요거를 만들라 하면 네, 여기 1번. 예를 들어 이렇게 입체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네 조각이 입체로 만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인터락이라고 해서 이렇게 락킹이 된 거예요. 이런 모양을 하나둘씩 이제 맞춰가는 건데 우선 저희 둘째는 좀 어려워하고요. 저도 사실은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런 걸 가지고 공간 지능 능력을 키우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둘째는 좀 어려워했지만 첫째는 또 재미있게 하는 게임이에요. 이건 크로스로드이고요. 이렇게 피스들이 있어요. 얘네 피스 뒤에는 넘버가 있어요. 그래서 얘도 이제 설명서가 있는데 이렇게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이제 6번처럼 먼저 세팅을 하고 이렇게 서클이 될 수 있도록 완성하는 게 이제 게임의 목표예요. 그래서 답안지가 뒤에 있고요. 6번을 두고 자, 6번을 찾아봅시다. 얘가 6번이에요. 그래서 1번처럼 세팅을 해요. 오른쪽은 yellow, 왼쪽은 red. 그래서 이거에 맞춰서 이제 도로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1번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양을 따라서 쉐이프를 만들어가면서 로드를 찾는 건데 이제 왼쪽에 있는 자동차와 오른쪽에 있는 그 피스들이 붙여가면서 그 길을 만드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집중력이 요하는 게임이더라고요. 다음은 Roundabout이라는 게임 소개해 드릴게요. 얘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것도 저희 딸이랑 조금 하는데 어려워요, 이것도. 이거는 이렇게 I처럼 생긴 조각이 4개, L처럼 생긴 조각이 6개, 그리고 S처럼 생긴 게 2개, 그리고 C처럼 생긴 게 6개로 이렇게 4가지 기본 도형으로 이루어진 18개의 조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를 이제 하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책을 보면서 이제 맞춰 나가는 거고요. 여기서 이렇게 블럭을 보여준 거를 가지고 이렇게 입체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는 가이드가 있고요. 뒤에 이렇게 실제 그림으로 보여줘요. 이게 은근 어려워요. 네. 이것도 집중력이 굉장히 많이 요하는 게임이죠. 사실 여기 나오는 뭐 게임이 다 그렇죠. 뭐 다 집중력을 요하는 게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엉덩이 힘을 키우는 그런 게임들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 2번 같은 경우는 3개의 피스로 이제 만들 수가 있대요. 하나짜리 이거랑 이렇게 만드는 거겠죠. 이렇게 2번. 좀 더 어려운 거 그림 보시면 막 이렇게 복잡해져요. 네. 이렇게 막 입체적으로. 그래서 하나하나씩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나름의 로직이 생기겠죠. 다음은 Crazy Campers예요. 즐거운 캠핑이라는 제목이고요. 피스들이 이렇게 있고요. 이거는 이제 캠핑장에 왔어요. 이제 여기 주어진 그림대로 먼저 세팅을 하고 나서 나머지 피스들을 여기 칸에 맞게 세팅을 하는 게임이에요. 이제 요렇게가 이제 1번이고요. 이제 1번을 보고 나머지 이 피스들을 보면서 요 나머지를 채워 나가는 거예요. 여기 이제 해답이 있어요. 자,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이거는 Crazy Campers고요. 이거랑 좀 유사한 게임이 바로 이거예요. 이건 Funny Farm인데요. 아까 쟤는 네모냈잖아요. 얘는 이렇게 무슨 꼴이라고 하죠? 좀 세모스럽게 생긴 애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얘가 더 어렵더라고요. 저 아까 거보다 좀 더 네모난 거가 더 쉽고 얘가 좀 모양이
제 느낌엔 더 복잡해요. 그래서 그런지 저희 딸도 크레이지 캠퍼스를 좀 더 쉽게 하고 이 퍼니 팜은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차차 나이가 들면서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선 좀 더 어린 아이들은 저 크레이지 캠퍼스가 더 쉬운 것 같고 8세, 뭐 7, 8세쯤 되면은 이것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나온 그림대로 먼저 세팅을 하고 나머지 피스를 넣는 거예요. 이제 세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대로 지금 이렇게 1번이 이거래요. 그래서 이게 이제 1번으로 완성된 거예요. 뒤에 이렇게 해답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아무리 답답해도 좀 해답을 보지 않고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게 이제 키겠죠. 네. 얘는 유토피아라는 게임이에요. 여기에 설명서가 있고요. 얘는 카드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빌딩 1, 2, 3, 4가 있대요. 여기 이제 카드를 통해서 이 시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카드가 있잖아요. 그래서 셋업을 하래요. 이게 뭐냐면 여기에 이제 뷰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거는 제일 큰 아이를 기준으로는 얘가 제일 첫 번째로 높죠. 이쪽에서 봤을 땐 1번, 2번, 3번, 4번 얘가 제일 마지막이죠. 그러니까 기준이 돼서 보여지는 그 뷰 포인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얘가 3이란 얘기는 tallest building이 세 번째에 있고 이쪽에서 봤을 땐 두 번째에 있다. 그러니까 그 각각의 그 관점, 그 시점에 따라서 숫자가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 방향에서 몇 번째로 높은 것이 보이는지를 알아내는 게 이 유토피아의 규칙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얘가 1이고 얘가 4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2라는 얘기는 얘가 두 번째가 tallest building이라는 거고 얘도 세 번째가 tallest building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 세팅은 이렇게 하는 게 맞겠죠? 네. 그리고 얘 같은 경우도 세 번째로 얘가 크니까 얘는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2니까 여기 1을 빠뜨렸네. 두 번째로 크죠? 그러니까 얘가 맞고 얘는 세 번째로 크니까 얘도 이렇게가 맞겠네요. 얘도 3이라고 했는데 얘가 세 번째로 크니까 그 다음은 작은 애가 올 것이고, 얘는 1이니까 얘가 가장 높은 게 와야겠죠? 그래서 얘가 마지막으로 3이 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어느 시점에 따라서 높낮이를 이제 알아내는 게임이에요. 이렇게 해서 솔루션까지 이제 나와요. 네, 이거 하는 게임이에요. 관점에 따라서 몇 번째로 큰지 작은지 이런 거. 네. 이것도 6세 딸이랑 할 수 있는 게임이에요. 그리고 제가 영상 통해서 소개해드리는 마지막 아테나라는 게임은 이거예요. 여기 카드가 있고요. 이제 설명서가 있어요. 얘는 여기 이렇게 올려놓고 얘는 어떻게 하는 게임이냐면 여기에 이제 챌린지 카드가 있고요. 이제 이거를 이제 올려놓고 이제 말들을 세우는 건데 색깔이 이제 동일한 말이 요 구멍에 올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얘는 블루고요. 얘는 아테나 이렇게 표시된 거는 이 아테나를 들고 있는 archaeologist고요. 얘는 아테나 스태츄 bottom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긴 초록색이죠. green.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의 규칙은 자기 색깔로만 움직일 수가 있어요. 동그라미 색깔이 없는 곳은 비워두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도착하게 되면 이제 끝나게 돼요. 4번 한번 해볼까요? 여기 있고 얘 파랑, 네, 자,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도착하면 성공. 이게 한 스텝마다 움직이는 거랑 색깔의 구별, 그리고 어느 지점에 이런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지 이런 거 파악하는 게임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솔루션도 있고요. 여기 이런 용어들도 있어서 한국어로 뭐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영어로도 같이 설명서 읽고 하는 것도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게임을 하면 적어도 아테나가 뭔지는 알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거랑 또 관련해서 책을 또 읽어볼 수도 있겠죠. 네, 여기에 이렇게 활동 카드가 있어요. 순서대로 놔야지. 네. 그리고 저희 집에는 없지만 오늘 공구 구성 중에 아슬아슬 파이프랑 원숭이 블럭 그리고 투탕카멘의 상자도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이미 충분히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더 데리고 오지는 않았었고, 그리고 원숭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원숭이 관련으로 뭔가 게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랑 혼동이 될 것 같아서 일부러 안 가져왔던 케이스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아이가 함께 놀이할 때도 있고 혼자 집중해서 할 때도 있고 좀 그때그때 다른데, 아이가 이렇게 게임을 하고 있을 때 엄마는 이제 좀 쉬거나 좀 집안일도 하거나 뭐 책을 보거나 뭐 그럴 수 있게 좀 저의 시간도 확보하기 위해서 살짝 이런 보드게임을 자꾸 이렇게 노출을 하면서 하기를 좀 장려하고 있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